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먼저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진 만큼 선선해진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산책길에서 보니까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소리 없이 그리움처럼 다가서는 이 가을 만끽해 보십시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7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이번 주 국회에 제출,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남북경제협력 등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인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차 남북정상회담 전, 그러니까 18일부터 20일 전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 결의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축에서도 함께 낼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회는 국가 국민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등의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 동의를 거치면 남북 경협, 연내 종전선언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고 정부가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서 연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여야 간 대립도 있고 국민들 관심도 큰 그런 내용이죠. 뉴스 자키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메르스 우려, 초비상 걸린 지자체, 이런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비상대책반을 꾸려 대응책 마련에 도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서 확진 환자 접촉자를 추가 파악하고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선제적 대처로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서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려서 서울시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다면서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나은 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도 박 시장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네, 경기도는 8일 오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어제 오전 재난안전본부장, 보건복지국장, 경기도 의료원장, 또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12명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민관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31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24시간 메르스 대응 방역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본당 서울대병원, 국군수도병원, 명지병원 등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 3곳 26실, 28개 병상에 대한 점검도 마쳤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경기도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뉴스 자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트럼프, 일본과도 무역 전쟁할 것, 이런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일본을 무역 전쟁의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보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과 하지 않으렸던 유일한 이유는 중국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간의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걸린 문제, 자국의 이익에 걸린 문제는 이렇게 야박하고 냉정하고 끊을 때 끊는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많이 지불해야 하는가를 내가 말하는 순간 좋은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무역 전쟁에서 비교적 안전지대에 속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도쿄에서는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일 무역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이달 말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제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백마고지 유해, 남북 공동 발굴기로 이런 주제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일대 비무장지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뜨기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은 18일에서 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 전에 장성급 회담이나 실무 접촉을 통해서 유해 발굴 시범 지역 합의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 등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최근 DMZ 공동 유해 발굴의 첫 시범 지역으로 백마고지 전투가 벌어진 철원군 대마리 지역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7월 말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철원과 양구, 또 경기 파주, 연천 지역의 6.25 격전지 세 4곳을 유해 발굴 후보지로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측도 비슷한 지역의 후보지 서너 곳을 우리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북은 군 통신선, 그러니까 팩스 등을 통해서 의견 조율 등 후속 협의를 거쳐 백마고지가 있는 대마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김정은 연설도 ICBM도 없었다. 북한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전략 전술가들이 많다 그래요. 미국과의 협상, 또 우리나라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몸을 사리면서 무기도 보이지 않고 IBCM 같은 또 김정은 연설도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착 국면마다 등장하는 트럼프, 김정은 친서 정치. 네,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금 상당히 다정한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편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긴 진실 접근의 중요성, 정확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친서 정치 좋은 건데 지금 자주 벌써 4번째 친서 정치가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를 떨게 하는 공포의 빨간 그래프.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정책은 다 내놓고 쏟아붓고 국민과 밀착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 그래프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캐스팅 보트 준 바른미래당 국회 비준 반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통과하면은 다음 대통령이 다른 그러니까 뭐 야권에서 되더라도 그 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아마 반대 당론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북한 남조선 소득주도 성장은 허황. 네, 내정 간섭 아닌가요? 다음은 황교안 전 총리 청년들 챙기는 일에 힘 합할 것. 네, 지난 정권의 국무총리를 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 발판 무대에 꿈트림을 요즘 보이고 있어요. 끝으로 3년 만에 메르스 접촉자 22명 격리, 이달 21일이 고비. 빨리 선제 대응을 취한 건 좋은데 더 이상 접촉자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서 양성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자락 코너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는 시간입니다. 폭식에 빠진 교황들, 네, 폭식에 빠진 교황들, 그들의 최대 적은 비만. 네, 수세기 동안 교황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문제 중 하나는 비만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억압받고 쓸쓸하고 곤궁에 찬 영혼을 구제하고 또 보듬어 안아야 줘야 될 최고의 성직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한 옛 교황님들은 왜 그렇게 비만에 시달려야 했을까? 살짝 웃음도 나는데요. 요즘 교황님들 얘기 아닙니다. 수세기 전 교황님들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폭식을 해야만 했던 정신적 억압 상태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앙선대위 자료 참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기철 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절하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처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춘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상당히 긴 시면서도 한행 종결이 빨리 든 그런 시고, 의인화, 저녁이나 초승달이나 꽃, 들판, 강물, 사람처럼 의인화한 재미도 있고 상당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대해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기철 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화장 장려금
이런 주제입니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만은 유족들이 이를 몰라서 신청 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망 신고 접수 시 화장 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들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또 110 콜센터에는 화장 장려금을 신청을 했지만은 신청 기한이 지나서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반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영모 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양평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숨져 화장을 하면은 유족에게 한 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화장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과 조건, 신청 기간이 다르고 주민들이 평소 화장 장려금 지원 제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로는 제도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망 신고를 접수할 때 화장 장려금 신청금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문화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활짝 핀 야생화전 13일까지 주원 중국 문화원에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코스모스 들국화, 가을꽃들이 많이 피어날 때죠. 중국식 민화인 농민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행사인 활짝 핀 야생화전이 한국민화협회 또 주원중국문화원 산둥성 문화청의 공동 조치로 13일까지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주원중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한중 민화 교류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찡저우시 농민화 작가 55명이 각기 한 점씩 내놓는 작품 55점이 전시됩니다. 중국의 농민화는 농촌 사회의 번영 또 농민의 행복한 생활을 표현한 그림으로서 1960년대부터 민간 회화 예술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색채가 선명하고 또 표현 방식 역시 자유롭다는 특징을 지녀 우리 민화와 일맥상통하는 장르입니다. 이제 뉴스자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적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잘 이해하는 따뜻함이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상대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귀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보다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자, 오늘 하루 상대에게 귀보다 마음 더 기울이는 하루 되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뉴스프리전 뉴스자키쇼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